언제 폭우가 내렸느나 싶게 일부 지역은 폭염특보까지 발효 중인데요. 경북 예천에선 실종자 수색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네, 수사 전망과 함께 반복되는 재난 참사 원인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성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까지 집계된 인명피해 규모 사망 44명, 실종 6명입니다. 네. 실종자에 대해서 구조 수색 작업이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비가 그치는 2, 3일 동안이 골든타임일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실종자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실종자는 보면은 산사태에 의해서 매몰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이제 빗물의 범람에 의해서 이제 강이나 하천가에 떠밀려 갈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사태 같은 경우는 이제 순차적으로 인력이 먼저 투입하고요. 다음에 이제 단계적으로 장비도 투입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2, 3일 뒤에 다시 비가 온다 하기 때문에 아주 지금 중요한 여러 가지로 지금 골든타임에 접어들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사태 발생 지역 좀 중장비 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좀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원래 산사태가 나지 않았어도 길이 좁아가지고 중장비가 들어가기 어려운 길이 있어요. 그러나 또 이번에 산사태로 인해서 길이 유실돼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비가 들어가려면 길을 만들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정말 매몰돼서 정말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위해서는 정말 한시가 바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경북 예천군 일대 수색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이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수색 중인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 수색을 하더라도 2차 사고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 수색을 하기 위해서 구조 작업을 위해서 구소 수색대가 어떤 고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사고는 100분의 1, 1000분의 1에서 사고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우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정신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정신이 없다라고 했을 때 내가 위험에 처해서 위험을 극복하려고 하는 상황에 정신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구조를 하러 가다 보니 너무 긴박하게 해서 정신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표현을 하면은 정신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능 지수의 50%밖에 활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도의 훈련 받은 사람도 구조를 위해서 들어갔을 때는 정신이 없는 경우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IQ의 50%가 발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화재나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구조하러 갔을 때 그 소방관들이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소방관들이 일반 사람과 달리 정말 고도의 훈련을 받고 있는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있으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런 2차 사고 꼭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참 안타까울 수 없는데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인명수색 작업은 일단 마무리가 됐는데 왜 이렇게까지 인명피해가 컸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다 아다시피 이제 비가 많이 와서 이제 그랬었는데 그 안에 이제 상황에서 왜 인명피해가 많았냐라고 보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버스가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14명 중에서 버스로 인한 사망자가 9명이거든요. 근데 버스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면 버스는 문을 열 때 수동으로 열지 못하거든요. 물론 절차는 있지만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자동차가 버스가 시동이 꺼졌거든요. 문을 열려면 탈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리창으로 이제 열었다고 하더라도 유리창에서 하려면 우리가 평상시에도 유리창에서 뛰어내리려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노약자, 나이 드신 분들 14명 중에 노약자 70대 분이 또 7명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있는 대로 나이 드신 분들, 노약자나 여성, 어린이들이 가장 위험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좀 구조적인 2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망자가 이런 결과가 났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책임 규명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지자체들 사이에서는 내탁 공방을 좀 벌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좀 수사 방식이 동원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워낙 큰 참사라서 돌아가신 분의 먼저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정말 진심 어린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에 있는 기관들이 제일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저는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는 모습 보면 저는 정말 이해되지 않는 모습인데 충북도청에서는 그 충북에 있는 지자체에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청주시, 충청북도, 그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지자체장, 그리고 경찰, 소방 그 누구 하나가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부 다 내가 판단할 때는 나의 탓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유족들의 마음을 두 번 진짜 이렇게 그냥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일 중요한 게 경찰이 지금 아마 충북경찰청 수사부장이 88명을 모아서 수사본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팩트를 체크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지금 언론에 보면 사실 그 위험성을 경고했는 감리단장이 한 24번에 걸쳐서 여러 어떤 주민들과 함께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112도 전화하고 그는 관계 지자체에도 전화하고 있는데 단 한 군데에서도 그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아시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뭐 경찰이 실수했을 수도 있죠. 그러면 흔히 말해가 우리가 공평 1교냐 공평 2교냐 착각이 일어나더라도 만약에 두 분 앵커님이 만약에 112 지형실이었다면 이게 1교인지 2교인지를 모르면 저 같으면 112교 같이 가라 그랬을 거예요. 1교만 가가 이게 아니라 내가 위치를 모르면 아니 지자체에 있는 경찰은 그게 1교, 2교 두 개 있는 건 뻔히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같이 보내서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고 그 24번 전화가 갔는 동안 과연 지자체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사실 지자체라는 게 왜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왜 만드는데요? 그 지역이 위험한 거는 국가가 모르니 그 지역에서는 아니 너희가 어떻게든지 지역 주민을 위해서 가장 안전한 조치를 하라라고 지자체를 만들어 놓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들여다봤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점은 진짜 뼈아픈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명확하게 책임 소재를 밝혀서 다시는 어쨌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침수 차량 17대 블랙박스를 확보해서 보검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그 상황을 우리는 그냥 말로만 귀로만 듣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정말 위험했구나. 이게 정말 이게 흔히 말해 제방이 넘치고 있고 물이 넘쳐서 그 지하도로 지금 내려가고 있구나. 이런 걸 아는데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자동차는 지금 나와 있는 시청자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물이 어떻게 나오는 어느 정도 상황이었는데 저기에 경찰이 있었는지 소방이 있었는지 지자체 공무원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충분히 막을 수 있었고 지자체 공무원이 있었고 경찰이 있었고 소방이 있었으면 막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막았다면 현장에 있는 사람이 잘못했는 거고 현장에 아무도 없었다면 현장에 왜 안 나간지를 밝혀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수많은 전화가 24번 정도의 기회가 있었다면 그 기회를 왜 놓쳤는지 이런 걸 하나하나 차근차근 꼼꼼히 파악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를 찾는 게 지금 가장 이 사건에서는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앞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경찰의 부실 대응도 좀 참사를 키운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40분 전에 신고가 접수가 됐음에도 그렇죠. 예. 대처가 좀 미흡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어요. 뭐 사실 이게 저희 혹시 저 앵커 이렇게 자동차 교통사고 빵 나면 우리 경찰차가 착 와가지고 뒤에서 빨간불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이 차선에 더 이상 차가 진입 못하도록 안전조치 취하잖아요. 네. 경찰은 위험이 발생했을 때 도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연락을 제대로 받았다면 충분히 이런 시간에 그 공평 이교가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땐 분명히 막을 수 있는 사정이었고 제가 매번 이야기하는 거지만 앞에 우리 저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비 내리는 건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지만 차량 통제가 하는 거는 인간이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럼 비 내리는 건 못 막더라도 위험한 곳에 차량 통제를 하는 거는 인간이 해야만 하는 지자체가 해야만 하는 경찰이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못했다면 왜 못했는지 정말 할 수 없어서 못했다는 걸 우리가 비난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따끔하게 국가가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경찰 수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경찰이 경찰을 수사한다. 이런 일각의 좀 이야기에 대해서 충분히 그 어떻게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예. 뭐 충청북도에 있는 사건을 충청북도에 있는 그 경찰청이 거기에 있는 수사부장이 88명을 꾸려가 그 지역에 있는 사건을 해결하고 여기에 분명히 일정 부분 지금은 밝혀져야 되겠지만 경찰이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 과연 이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분명히 경찰은 있다라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국민이 생각하고 있는 의혹을 풀지 못하고 덮는다면 이 또한 후폭풍이 장난이 아닐 거예요. 장난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공권력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면 누구에 관계없이 진짜 엄혹한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북 경찰청도 책임지고 운명 걸고 이 사건 수사하셔야 되고 서울에 있는 그 경찰청장님께서도 이 사건 정말 한치의 의혹도 없이 사건을 밝혀라라고 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재난 전문가이신 회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번 오송 참사 보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안타까웠습니까? 지금 작년에 우리가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고 항상 하는 얘기가 대응 체계가 부실했다 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생활은 지금 최첨단 과학 기술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어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IT 강국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시장이 보고를 받지 못하고 도지사가 보고를 받지 못했다 하거든요. 저는 이런 보고 시스템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디지털로 이미 상황이 되면 바로 전달이 되고요. 보고가 되고 구두 보고는 이후에 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우리 현실이 그렇거든요. 지금 내일 비가 얼마 온다, 모레 얼마 온다, 이번 주까지 예상량이 다 나오거든요.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다고까지 하거든요. 예.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그만큼의 비에 대해서 피해가 예측을 못해요. 피해량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피해가 예측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피해가 예측이 되지 않으니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해 예측을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우리 인력으로는 쉽지 않아요. 여기에서 이제 과학기술이 접목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디지털화 되면 모든 걸 스마트화로 인해서 다 할 수가 있잖아요. 몇 메타가 올 수가 있고 몇 메타가 오게 되면은 피해가 어떻게 되고 예를 들어서 강남에 시간당 100mm가 오게 되면은 어느 지역이 몇 센치, 몇 가구가 지금 침수되고 이미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지금 안타까운 현실인데 지금 대응 체계도 좋고 어느 부처에서도 좋지만은 지금 근본적으로 어떤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시작하는 과학기술에 접목한 네. 대응 체계 시스템이 구축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계속 짚어보고 있지만 아무래도 좀 관리 주체의 혼선도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환경부에 물 관리 제대로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의 환경부가 이제 국가 차원에서 좀 홍수 위험이 큰 지방 하천들을 관리하겠다 네.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 방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 전에 있었다가 다시 옮겼었고 또 다시 하는데 이런 누가 일원화가 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일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정말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 중요하거든요. 누가 하든지 간에 예, 관리 시스템이 돼야 되겁니다.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은 아무나 안전 관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전에 우리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어떤 의지만 가지고 노력하면 됐어요. 그러나 지금 과학기술이 너무 발달돼서 모든 어떤 건물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2, 3년 전에 비해서 엄청나거든요. 지금 지하 터널이 지금 600m라는 것은 정말 생각하기도 쉽지 않는 이런 구조물들이거든요. 이런 예. 구조물들이 있는데 지금도 안전 관리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런 것들이 정말 보완돼야 된다. 그러니까 주체도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체계 자체가 더 보완해야 될 점이라는 그럼요. 말씀이신 누가 거죠? 하든지 간에 예. 어떤 체계가 명확하게 확립이 돼야만이 명확한 대책이 되고 명확한 안전이 보장된다라는 네. 말씀을 꼭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궁평이 지하차도가 위험도가 높지 않은 그런 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참사가 발생한 거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위험도 등급제가 지금 부산에서 3년 전에 똑같거든요. 예. 지하차도에서 7대가 침수돼서 3명이 사망했어요. 보세요? 네. 그래서 지금 위험 등급을 좀 세분화하자 했거든요. 그래서 세분화는 했는데 정말 이 사고 3등급 가장 낮은 등급에서 지금 사고가 난 거예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 보면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안전 대책이나 안전 등급을 있냐 없냐 이게 이제 그 전에는 관건이었어요. 매뉴얼이 있냐 없냐 관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매뉴얼이 있냐 없냐 뭐 등급제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의 콘텐츠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가 중요하거든요. 등급제만 있으면 뭐하냐는 얘기예요. 제 하던 거로 만들어놨는데. 네. 지금 매뉴얼에 50cm 이상이면 차단하도록 돼 있어요. 사람이 달려가서 통제를 하도록 돼 있어요. 뭐 사람이 달려가든 어쨌든 통제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미 지금 그런 상태가 어떻게 지금 알 수가 있냐는 얘기죠. 예.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어쨌든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대목인 것 네. 같은데 어쨌든 이번 참사의 경우에서 이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대 시민재해 1호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가능하다라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이게 예. 검사가 기소를 하는 거는 검사가 하는 것이고 법원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하는 거는 법원의 재판인 해야 되는 거지만 저희 그렇지만 법을 기본적으로 실정주의적 입장에서 이게 수사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따지면 세 가지를 살펴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있으면 그게 중대산업재해가 있고 중대시민재해가 있어요. 뭐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이게 뭐 회사를 어떻게 보호해야 되느냐, 노동자를 보호해야 되느냐, 갑론을박이 있지만 시민재해는 그 갑론을박 없습니다. 그냥 시민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당위명제 하나예요. 그러면 그 시민재해에서는 첫 번째 이게 공중이용시설인지를 살펴야 돼요. 그런데 공중이용시설이라는 게 중대재해처벌법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 한 가지만 딱 설명드릴게요. 별표에 보면 그 터널이라는 게 공중이용시설입니다. 그 터널은 100m 이상만 되면 공중이용시설이에요. 근데 예. 지금 난 공평이교는 우리 저 회장님 말씀 주셨다시피 685m의 왕복 4차선 제1종 시설. 그러면 그거 당연히 공중이용시설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법상으로는 저는 분명히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된다. 1. 그게 확인되면 두 번째 1호부터 관리상의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관리상의 책임도 그냥 무대포로 야 책임 있잖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근거가 뭔가 하면 산업시설안전법이라는 게 그게 23조인가 23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시설이 국민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고 중대한 영향이 끼치면 그 시설을 사용을 금지하게 하거나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을 다른 도로 피난하게끔 하도록 그게 산업시설안전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강이 넘치겠다는 수많은 정보가 있었고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했다면 관리해야죠. 관리 안 하겠습니까? 좀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관리 책임 있잖아요. 그리고 그 관리 책임에 의해서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민이 한 명 이상 사망하면 이거 중대시민재해에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를 수사를 안 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잘못된 일이고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장이 책임질 수 있는데 그게 관리 책임이 다르다 할지라도 저는 적어도 그 충청북도 도지사 그리고 청주시장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지자체장은 분명히 이 책임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네. 수사하고 조사하고 책임 있으면 책임 물어야 한다. 그게 우리 산업안정장 시민재해법이 이야기하고 있는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전에 13개 지자체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어쨌든 뭐 이재민 입장에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두 분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가장 정비가 돼야 된다. 꼭 이것만은 해야 된다.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지금 아까 또 질문에서 연장선상인데 왜 낮은 등급을 했냐라고 이렇게 보면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지금 보면은 그 주변이 전부 논이에요. 예. 그래서 비가 오면 흡수가 빠릅니다. 그리고 기준이 정말 허술해요. 무슨 그때 페이스 펌프가 있냐 없냐 이런 걸 가지고 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등급을 정했다라는 게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안전에 관련 지식이 있는 의해서 좀 접해져야 되고요. 이제 마지막 그 질문하신 내용에 뭔가 필요하냐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시대에 맞게 지금 과학 기술이 결합된 네. 지금 우리가 정부가 지금 이번 정부에서 새로 하고 있는 게 디지털 플랫폼 정부예요. 네. 모든 것을 지금 디지털 플랫폼화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거기 하부에 디지털 플랫폼 안전이 꼭 들어가서 우리가 인간이 우리 그 관리자가 예측하지 못한 것도 미리서 예측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꼭 구축돼서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시죠. 워낙 회장님 말씀을 잘 주셔서 제가 뭐 보탤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갖고 있는 또 하나의 그냥 과문한 생각은 디지털에 그거를 움직이는 사람은 아날로그거든요. 사람이 그걸 움직이고 있는데 예. 그냥 지자체장들께 꼭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지자체가 필요한 이유는 그 지자체에서 가장 필요한 수요를 그 지자체에서 가장 요구되는 수요를 지자체장이 찾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는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제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지자체장은 오늘 그 지자체에 있는 다리나 위험한 지역 그냥 지도 쫙 펼쳐놓으시고 하나하나 찍어보세요. 하나하나 찍어보셔가지고 위험한 장소는 가서 현장에 답이 있어요. 가서 보세요. 보시고 위험하면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권한으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 피신하게 하시고 위험하다면 거기에 경찰 보내시고 그 지역에서 산사태가 위험이 있으면 막으시고 그런 어떤 내용들을 하셔야지 그냥 책상에 앉아 계시지 마시고 정말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요. 분명히 지금은 비가 안 옵니다.
내일 비 올 수도 있고 모레 비 올 수도 있으니까요. 더 이상 정말 어떤 가치와 이념보다 높은 국민의 생명이 더 이상 빼앗기는 그런 참사는 막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폭우 참사 원인과 관련해서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장,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